한국판 스페이스X로 불리는 민간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최근 소형 위성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민간 스타트업이 우주 산업에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디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 나왔습니다. 송 기자, 먼저 이번 시험 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사흘 전이었습니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이노스페이스의 그런 소형 위성 발사체가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죠. 먼저 이 발사 성공 상황을 좀 간단히 좀 짚어보면 한비 TLV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1단 발사체는 추력 1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이 장착이 됐습니다.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이 한빛 TLV는 점화 후에 106초 동안 연소한 후 4분 33초 동안 정상 비행을 마치고 목표 지점인 브라질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비행 시험으로 1단 발사체의 성능이 이상이 없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력 3톤의 상단 발사체 시험도 남아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측은 내년까지 이 상단 발사체의 개발을 마치고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한 한빛 TLV와 그 상단을 합친 2단형 한빛 나노 발사체의 비행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계획입니다. 한빛 나노 발사체의 이번 시험 발사는 한 번만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만 하고요. 성공한다면은 내년에 한빛 나노의 이 탑재 중량 50kg인 탑재체를 실은 이 상업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빛 나노 이 다음 단계가 한빛 마이크로라고 해서 150kg급 탑재체를 시험 발사하게 되고요. 이후 탑재 중량을 500kg까지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좀 탑재할 수 있는 무게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직접 위성을 싣고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누리호와는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이 탑재체 중량이 좀 차이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한빛 TLV 같은 경우에는 소형 위성 발사체이고 또 누리호는 중대형 위성 발사체다라는 점입니다. 이 탑재체의 중량이 500kg 이하까지 실을 수 있는 발사체를 소형, 그리고 500kg이 넘어가면서 1톤이 넘는 그런 무거운 중량의 탑재체를 실을 수 있으면 중대형 발사체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런 차이 때문에 한 번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위성수가 소형 발사체의 경우에는 최대 5개 정도인데 반해서 이 누리호 같은 경우는 최대 30개까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한빛 TLV는 크기도 이 누리호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총 길이는 16m에 최대 직경은 1m고요. 무게는 8.4톤의 1단 발사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200톤의 길이는 50m에 육박하는 누리호에 비하면 상당히 아담한 크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개발을 주도한 주체도 좀 다릅니다.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이 정부에서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빛 TLV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인 이노스페이스가 개발부터 발사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뉴스페이스라는 의미가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소형 우주 발사체를 통한 우주 비행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이노스페이스의 발사 성공으로 뉴스페이스에 한 발 더 다가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이지만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드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실패 가능성도 높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민간 스타트업으로 돈이 들어와서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좀 시장 전망이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실패 리스크도 또 크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좀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성공을 한다면 큰 기회가 열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나 또 블루 오리진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 우주 관광 사업은 물론이고요. 우주 광물 채굴 사업이나 또는 이 화성 정착 프로젝트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세계 우주 시장은 오는 2040년이 되면 1,200조 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전 세계 발사 위성의 90% 이상이 소형 위성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이노스페이스가 도전하고 있는 이 소형 위성 발사체 시장도 급격히 성장할 전망입니다. 누적 기준으로 지난 2021년까지 10조 원대에 머물렀던 소형 위성 발사 시장 규모는 2031년이 되면 약 4배 가까이 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위성 발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전 세계에 10곳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진입을 할수록 더 큰 시장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업체를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국방 분야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고체 연료를 활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개발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할 그런 무기 체계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노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이 발사체가 고체 연료와 또 액체 연료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미사일 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군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측은 이 하이브리드 로켓이 액체 연료에 비해서 폭발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요. 또 비교적 좀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이나 관리 측면에서 액체 연료 기반의 발사체보다 경제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노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이 실제 상업화까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개발을 하고 시험 발사를 하려면 좀 더 투자를 받아야 할 텐데 이를 위한 IPO 계획도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개발 과정을 업체 스스로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성 측면에는 분명히 위험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이 상업화에 나서는 2026년을 기준으로 연 35회 이상 발사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매달 3회가량 이 발사체를 우주로 올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스페이스X의 경우 10,000회가 넘는 그런 소형 위성 발사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성장성이 큰 시장이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금도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설립한 이 이노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552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코오롱 그룹의 적극적인 투자가 좀 돋보였는데요.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019년 10억 원의 투자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코오롱 글로텍이 6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코오롱 그룹 계열사가 이노스페이스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108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이노스페이스 전체 지분의 17.7%에 해당하고요. 또 외부 투자자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내년에 기술 특례 상장 계획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 투자 유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